오늘 방송의 주제는 배당과 이익잉여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표님께서 이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결국엔 그게 이제 텍스의 문제에 대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지 네. 한번 부소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회사에 이익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건 되게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인데 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결국엔 세금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네. 법인의 이익을 내 개인의 기여분에 따른 부분으로 내가 가져갈 때 네. 체험하지 못한 조세 비용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뭐 결국에는 다 소득세 문제겠군요. 뭐 소득세든 어쨌든 세금의 네. 문제가 되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좀 부담을 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나마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익잉여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익잉여금이 이왕이면 현금화될 수 있는 현금성이 좋았으면 좋겠고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형태의 이익잉여금으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면 사실 세금이 많이 나와도 뭐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회계상의 이익이고 중소기업에서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세금은 어쨌든 다 현금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법상에 정해진 그 세율보다 오너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세율은 훨씬 큰 거예요. 네. 소장님 그 법인세율이 보통 중소기업 오너들이 납부하는 최고세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아시죠? 한 20%? 그렇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 10억하고 이익이 2억이 남았어요. 네. 내가 매출을 10억 했지만 2억은 아직 현금을 못 받았어. 현금 이익은 없죠. 네. 그럼 현금 이익이 없다 그래서 법인세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상으로 이익이 2억 났으니까 세금을 2억 기준으로 과세를 하나요? 세금을 내야죠. 그렇죠. 네. 예. 나는 지금 수중에 현금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현금이 없다면 실질적인 체감세 부담은 굉장히 높은 거죠. 결국에는 이 이여금이 쌓여간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의 성적표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또 그것들이 청산을 하든 매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세금의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부장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90%가 배당을 하지만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배당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배당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 이익잉여금을 계속 법인 내부만 저는 이걸 이제 사내 적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외면하는 경우 이 잉여금을 결국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무리수를 던지거나 한 번에 큰 금액. 그렇죠. 네. 네. 세무적으로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플랜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다수는 뭐 자녀에게 승계, 자녀가 원치 않으면 제3자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면 직원들 승계, 직원들도 굳이 대표라는 총대를 메고 싶지 않으면 결국 법인의 선택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예. 그럼 그 정해진 그 선택지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그때는 잉여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잉여금 문제를 쉽게 말씀드리면 미리미리 네. 아이로 따지면 네. 시험 공부 좀 미리미리 해라. 한꺼번에 벼락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수능 같은 거 학력고사 한꺼번에 벼락치기로 그게 좋은 점수 내지 없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에서 보면 나중에 법인을 정리하거나 하는 게 그 정도의 강도의 일이에요. 그거를 뭐 임박해서 벼락치기식으로 뭔가 이익 처분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요약하면 좀 균형 있는 배당 정책이 시행돼야 되고 네. 그것들이 이제 일관성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다음 질문은 그 비과세 감액 배당이라는 것들이 또 상법에서 허용됐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생소한 개념이라서 그 비과세 감액 배당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좀. 이제 되게
자극적인 말이죠. 비과세 하면 일단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예. 근데 이제 감액 배당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게 공식적인 뭐 법 규정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걸 이제 그런 형태의 배당을 그냥 통칭해서 감액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려면 여러 가지 그 상법상의 조항들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좀 쉽게 계산을 제가 단순화하자면 이제 5,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5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이 5억을 그럼 1억짜리 자본금인 회사가 50억이 됐다면 50배 성장한 거잖아요. 네. 그럼 50억을 투자해도 네. 시가대로 이분한테 지분을 주려면 네. 몇 주를 줘야 될까요? 50억을 50만 원으로 나누면 만 주가 될 겁니다. 네. 음. 머리 아픈데.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원래 만 주를 갖고 있고, 만약에 이 50억을 투자하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라고 치면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만 주를 드린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아버님 입장에서는 만 주를 받았고, 이 만 주의 액면가가 5,000원이라면, 예, 자본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5천만 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 실적으로 50억 투자하신 분은, 저희 아버님은 주식 만 주를 받는 대가로 자본금에 들어간 돈은 5천만 원이고, 그럼 50억 중에 5천만 원을 뺀 4억 49억 5천만 원은, 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상법상용어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예, 그러니까 할증 발행을 그러니까 시가로 발행하다 보니까, 예, 그 시점에 주식 가치를 반영해서 주주가 그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주식을 50만 원에 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주주한테는 만주를 줬기 때문에 이 법정 자본금에 들어가는 거는 그 만주의 액면가 5,000원을 곱한 5천만 원만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법인의 자본 이익이 된 거예요. 그 자본이 이익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건 팔거나 뭐 원가를 줄이고 해서 발생하는 이런 거래, 손익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익을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받거나 주주 간의 거래를 통해서 법인이 얻게 된 이익을 자본이익, 이런 자본거래를 통해서 얻게 된 자본이익. 그러니까 대신에 이 자본잉여금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네. 그 주주가 가져가면 법인은 그만큼 이익을 받잖아요. 네네네. 실제 자본금은 5천만 원만 편입이 된 거고, 나머지 49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법인이 이익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손익거래처럼, 손익거래는 당연히 그 정도의 이익을 받다면 거기에 법인세를 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돈은 대신에 국가가 용처를 엄격하게 제한을 해놨어요. 당연히 이제 법에는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놨어요. 어떤? 그게 이제 그 회사의 자본금의 네. 1.5배까지. 네. 그럼 1.5배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잉여금은 조금 배당 재원으로 써도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1.5배 정도는 항상 만일을 위해서 쓰지 말고 갖고 있어라. 쟁여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이다. 그럼 1억에 1.5배면 얼마겠어요? 1억 5천. 1억 5천. 네. 그러니까 1억 5천만큼의 자본금은 항상 그런 결손이나 또는 이제 자본 전입에 대한 비상시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익잉여금처럼 배당을 해라. 근데 그 배당을 할 때 세금이 없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어쨌든 이제 주주가 낸 돈을 주주가 다시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낸 돈 내가 돌려받는데 세금을 내는 거는 법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본금을 이제 감액해서, 예, 그 감액된 재원을 배당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감액 배당이라는 이제 이 배당의 명칭을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가 과세되는 배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가 된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리하면 비과세 감액 배당이라는 거는 어떤 성장한 기업의 뭐 A라는 사람, 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증자로 참여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의 이익, 그걸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본금의 1.5배가 넘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자본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때 세금이 없다. 네. 이건 굉장한 정보 같은데요. 네. 이 사실을 세무당국이 인지를 하면 또 브레이커를
걸 수도 있겠네요. 실제 이제 이런 감액 배당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별 요건들이 있어요. 네. 일단은 기업 가치가 되게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그 정도의 자금이 투자할 만한 그런 이제 재무적 여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리고 법인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최적의 감액 배당의 구조를 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 갖춰줘야 될 요건들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내가 낸 돈 내가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라는 거는 뭐 법리가 개입돼서 뭐 논박할 사안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아버지가 출자를 했는데 아버지 출자로 인해서 생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해서 배당을 할 때는 그 자본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자녀도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게 결국 아버지가 법인에 놓은 돈을 일부를 자녀가 가져가니 논리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이게 증여 아니냐? 무상증여 같은데요? 증여 같은 네. 구조가 되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공인회계사 협회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자,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자, 우선은 이익잉여금을 먼저 다 배당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자본잉여금을 먼저 배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으면 통상 이익잉여금을 다 배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을 배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우리 상법에서는 둘 중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그냥 주주들이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걸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향후에 제 개인적 생각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우리 초과 배당이 지금 균등 배당하고 별 절세 메리트가 사라졌듯이 네. 뭐 일간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법이 좀 개정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거는 이제 합법이기 때문에 네. 과세상국이 뭐 이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죠. 개정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누군가 그런 거액에 출자를 네. 했다면 네. 그 자금의 출처나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은 내가 재테크를 하든 세테크를 하든 뭐 여러 가지 그 재테크 세테크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예. 자금 출처?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금 출처가 더 문제라고 봐요. 말씀 들어보니까 비과세 감액 배당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절세적인 효과가 대단히 클 것 같은데 전문가를 통해서 고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또 이 비과세 감액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방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같이 한번 더 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당과 이익잉여금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